디즈니 플러스를 얘기할 때 넷플릭스랑 또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이제 성장 전략도 다를 테고, 뭐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릴 텐데, 좀 두 업체를 비교해 보면은 기업 성장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지금 구독자 베이스도 많이 갖춰진 그런 상황이고, 뭐 컨텐츠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뭐 유명 뭐 그런 대작들도 많잖아요. 네네. 대작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로컬 컨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도 좀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독자 수는 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렇고,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프랜차이즈 컨텐츠는 워낙 잘 만들죠. 이제 스토리텔링이 워낙 좋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대작들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넷플릭스와 좀 비교를 한다면 그런 로컬 컨텐츠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기타 좀 볼만한 그런 컨텐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네. 디즈니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좀 약간 특화된 그런 컨텐츠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좀 확보를 해야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코드 커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케이블 TV 뭐 이런 TV 방송 그거를 끊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좀 많이 갈아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당 뭐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가입을 한다고 해요. 네. 이 숫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한두 개만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한 세네 개까지 뭐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OTT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고,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고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 뭔가 그 높아진 기대감에 대한 그 기고 효과 때문인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순증 수가 이제 둔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연초 좀 상반기 2분기 이쯤에 주가가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성장 전략이 사실상 이제 뭐 가입자 수 순증 이게 어렵다 이러면은 좀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었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구독자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부진했었고요. 뭐 코로나 영향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작년도 기구 효과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수의 구독자가 많이 몰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 작년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좀 약간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컨텐츠 제작 일정들이 다 좀 약간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 상반기에는 좀 약간 뭐 재미난 그런 컨텐츠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재미난 그런 넷플릭스 그냥 오리지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이거 한번 봐야지 하고 새로 이제 구독 서비스 들어갈 텐데, 뭐 새로운 컨텐츠는 없고 오히려 다른 미디어 회사의 컨텐츠가 이제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구독자가 좀 약간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이게 조금은 좀 완화가 될 거고요. 뭐 여러 이제 대작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컨텐츠로 인한 그런 구독자가 좀 다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실적을 끌어올리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글로벌 구독자 수 기반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가격을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 뉴스에서는 이제 게이밍 쪽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새로운 좀 사업에도 좀 약간 이런 좀 약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콘텐츠 관련주에 투자를 할 때 뭐 디즈니를 사느냐, 뭐 넷플릭스를 사느냐 투자 관점에서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두 주식 다 나름의 매력이 있고 뭐 성장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원님이나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두 개의 콘텐츠 종목 중에 좀 어떤 종목의 성장성을 또 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성장성 측면에서는 디즈니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하반기 컨텐츠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워낙 작년도에 그 코로나 특수가 세가지고 네네. 예,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정상화가 된다면 구독자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보다는 저는 조금 디즈니를 더 선호를 하고요.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사업들이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실제로 2분기 실적에서 테마파크, 리조트 네네. 이쪽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회복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OTT 쪽은 여전히 글로벌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디즈니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네, 좀 약간 리오프닝하고도 네네. 연계가 되고 OTT 쪽도 관련 있는 디즈니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디즈니를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어쨌든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 OTT 가입자 수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도 이제 여기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에는. 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OTT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좀 다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리스크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두 개 말고도 사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들이 되게 많은데 좀 선두권 OTT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OTT 혹시 뭐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미국에서는 OTT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1위 업체는 넷플릭스이고 2위가 뭐 디즈니, 3위가 뭐 아마존 산하에 있는 프라임 비디오 이쪽도 구독자 수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강 체제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중소형 기업들도 OTT 시장에 진출을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비아콤 CBS라는 업체이고 이 비아콤 CBS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전히 좀 약간 그 전통 미디어 업체로 좀 약간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예요. 사실 그게 맞기는 한데 하지만은 이제 올해 초에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아콤 CBS를 좀 뜯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 그리고 뭐 케이블 방송사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비아콤 CBS 밑에는 이제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영화 제작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채널로서는 CBS 뉴스와 CBS 스포츠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정 내에서는 CBS 스포츠를 통해서 뭐 NBA라든지 그런 스포츠 경기들 볼 수가 있고 CBS 뉴스는 그런 뉴스 전문 채널이고요. 재미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뭐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 산업도 안고 있으면서 뭐 계속 인수 대상으로 거론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PER 10배 정도면 여러모로 이제 지켜볼 만한 주식으로 네. 이제 소개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